오늘은 미아지구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성 분석과 그 다음 우리나라 앞으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다소 제 판단으로는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아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미아 2지구부터 6지구까지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미아 사거리 후편에 영훈중고등학교 있는 그쪽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김용희의 뉴스 분석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관련되는 지구에 대한 그림들이나 조감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미아 2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완벽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아 2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표적으로 투자성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14제곱미터, 그러니까 3, 4, 12, 한 4평 정도죠. 이런 것들이 매물이 5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5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런 지금 5억을 주고 4평짜리 땅 혹은 조그마한 주택이 뭐가 주택이라 상관이 없죠. 있는 것을 사면 과연 투자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계략적으로 보면요, 24평 정도를 나중에 분양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24평 정도를 분양받는데 조합원에게는 분양가를 낮춰서 일반 분양에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조합원에게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받죠. 그럼 이제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억에 구입해서 분양가 4억을 더 내고 나면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또 내가 내 땅을 404평 정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받죠. 아마도 평당 2, 3천만 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정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총 8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24평짜리를 8억에 사는 건데,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평당 4천에서 5천 값을 했죠. 그러면 지금 그게 평당 한 4천에 갔다고 보면 24평이면 이사는 8, 4, 46, 한 9억에서 10억 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24평이. 그러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한 5억, 4억, 8억 정도를 투자해서 9억 정도 아파트를 산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아주 초기 단계고 소위 사업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잠겨 있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왜 투자성 재개발 재건축에 자꾸 관심을 갖느냐면은 지금 당장 5억이라는 돈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출도 많이 나오지도 않죠. 내 땅, 내 평 가지고 대출 해줘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 투자 자금이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서울시 내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이제는 해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그 보유세가 낮습니다.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세금 부담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율 0.16%, OECD만 해도 0.6%, 미국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 한 1,0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는데 우리는 한 150만 원 정도 내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보유세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오른다 이거죠. 근데 이걸 정치권이 막을 수 있느냐? 정치권이 못 막습니다. 표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보유세를 중과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예외를 많이 인정하죠. 양도세도 거의 뭐 받지 않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데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2억까지는 양도세도 받지 않습니다. 2억에 산 아파트 12억에 팔아서 10억을 남겨도 양도세 안 받습니다. 이 참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죠. 우리가 다른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생겼는데도 세금 안 받는 경우가 없죠. 뭐 1가구 1주택이 뭐 투기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1가구 1소득도 다 세금을 내고 살지 않습니까? 1가구 1소득은 어디 근로소득은 뭐 투기인가요? 그래서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 시내 이제 더 이상 아파트는 줄 땅이 없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지금 한 170만 가구 정도 아파트고, 서울 시내 한 300만 가구 수가 3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130만, 그러니까 70만을 뺀 130만은 아파트가 아니죠. 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거의 안 오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무주택자가 거의 반이에요. 43%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4분의 1, 최소한도 10명 중에 2명의 선도에는 선거입니다. 집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혜택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미아 2지구 같은 경우에 한 8억 주고 사서 한 10억짜리를 기획한다. 괜찮은 거죠. 문제는요, 앞으로 이게 평당 6천만 원, 7천만 원 갈 가능성이 있다. 만일에 평당 앞으로 7천만 원이 가면요, 27, 24, 47, 28, 16억이 되는 겁니까? 9억이나 8억 넣고 16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가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제가 아주 계략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나중에 뭐 이게 예측이 틀렸다고 또 비난하거나 하시는 것은 제가 사전에 좀 차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임대주택이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한 7.3% 되죠. 임대주택 비율이. 근데 지금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임대주택 천국이죠. 근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임대주택으로 완전히 성공한다는데,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10년씩 기다린다는 거죠. 10년씩 못 기다려서 이제 소위 암표를 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에도 이미 있는 주택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임대주택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 분산이 절대 안 일어나고, 도시를 분산시키는 거, 우리나라 도시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서울에서 모여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공중을 올리면 되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도 지금 임대주택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임대주택 입주 못해서 10년씩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아요. 민간 임대주택들은 건설회사들이 사서 영구적으로 임대를 놓는 건데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그냥 전세주택이고 보통의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뭡니까? 주거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싸게 임대를 줘서 소위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건데, 민간에게 맡겨놓고 임대주택에서 세를 한급 받으라는 건 임대주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책 목표, 정책 지향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어야 됩니다. 확 풀어야 돼요. 지금 용적률을 채워가면 한 500% 가죠. 그 총수는 35층까지 갑니다. 용적률 800%로 풀고, 그 다음에 청수 60층, 70층으로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대박 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린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풀어줘야 되죠. 35층 지을 걸 45층 짓게 해줄게. 그러면 확 조합 측에서는 수익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상의 20층 정도는 더 임대주택으로 우리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을 테니까 그 권리만 줘. 이렇게 해서 35층짜리 아파트 65층으로 짓고 10층은 추가로 조합해주고 20층은 임대아파트로 국가에서 돈 들여서 지으면 됩니다. 집 한 집 짓는 거요 2억도 안 됩니다. 평당 500만 원 들기 때문에 20층 지어봤자 1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요 200만 채를 지어도 20점 되죠. 20조 200조 20만 채는 200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0만 채가 20조예요. 매년 20조만 들이면요 임대주택 20만 원 건설합니다. 서울 시내에 매년 20만 원씩 딱 5년만큼 해서 100만 원만 임대주택을 소셜 믹스로 뭐냐면은 섞어요. 임대주택 단지 따로 뭐 분양주택 단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호수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게 임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주택 경쟁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선 주자들이 제발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선 주자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아파트 100만 원, 200만 원 치어서 폭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이거 순 호객행위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이런 소위 말해 사기죠. 이거는 이 사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좀 과한 얘기지만 우리가 대선 주자들이 제발 뭐 해주겠다를 그만하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주택 보유세를 좀 올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보유세 너무 낮아요. 이거 너무 낮습니다. 솔직히 제가 표를 계산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대통령 해주면 제가 어쨌든 주택 보유세는 OECD에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따라가게 높일 겁니다. 여러분 표를 찍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주택 보유세는 높이겠습니다. 왜요? 주택의 공정성, 주택의 형평성, 무주택자와의 관련, 비수도권 주택자와의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서 좀 미래적인, 지향적인 이런 주택 정책들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이 급해서 빨리 말했습니다만은 그 재개발, 재건축, 미화지구의 투자성,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